청소년 상담 공공기관에서 일할 때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기획하고 진행되는 어떤 프로세스나 메커니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히 많이 경험을 하고 다양한 교육들, 슈퍼비전, 공개 사례 발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밖에서 그것들을 찾아 헤매지 않고 센터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상생정보통 MC 허경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상담 공공기관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강북 아이힐 센터의 김지연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강북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강북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는 네. 혹시 어떤 곳일까요? 예. 저희 이름이 굉장히 길어서 강북 아이힐 센터라고 또 약칭으로도 부르고 있는데요. 이 아이힐 센터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고요. 서울시에 지금 총 6개 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는 강북 아이힐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지금 한 6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 이전에는 어떤 경력들을 쌓아오셨을까요? 사실 학부에서는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회 첫 발을 내디뎠는데 여기서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집에서 학교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도움을 주고 싶어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좀 상담을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때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제가 또 전공을 하고 그 이후엔 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9년에 이제 강북 아이센터로 제가 인사 발령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청소년 공공 상담 기관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청소년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시간제 청소년 동반자 활동을 접하게 됐어요. 그 일을 하다 보니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라는 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제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런 활동들도 하고 제가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또 진행해보는 이런 일들 그리고 또 행정 경험들도 쌓을 수 있고 이런 저랑 성격이 굉장히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대학원을 졸업하면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행정도 있고 프로그램 개발이나 뭐 이런 기획 같은 것도 있으시고 네. 포괄적으로 되게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는 직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강북 아이힐 센터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아이힐 센터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터장 밑에 2명의 팀장 그리고 또 8명의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저 포함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상담이나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수행해주고 계시는 객원 상담원 선생님들, 또 치료사 선생님, 뭐 임상심리사, 그리고 또 예방 교육 담당하는 강사분들 포함하면 한 20분 정도가 더 같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상담을 하시는 직원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객원 상담사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상담의 차이가 있을까요? 역할이나? 상근 직원들은 일단 당연히 직접 뭐 상담이라든지 예방 교육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뭐 강사를 섭외하거나 참가자를 모집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하거나 이런 어떤 일련의 행정적인 과정들 이런 것들도 다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네트워크, 또 홍보 정말 많은 일들을 저희 상근 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객원 상담원 선생님들은 각자 이제 주어진 상담 사례가 있을 때 출근을 하시고요. 사례 회의라든지 또 슈퍼비전이라든지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일반 상근 직원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책임지시는 맞습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상근 직원 선생님이나 객원 선생님 채용에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상근 직원 같은 경우에는 공석이 발생을 하며 그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있어요. 파트 상담을 하고 계시는 객원 상담원이나 치료사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공개 채용을 하고 있고 또 공개 채용 절차는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같이 활동을 해주실 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약간 필수 조건처럼 여겨지는 그런 스펙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상근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응시 자격이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그런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응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우대해 드리는 유리한 조건으로는 뭐 상담 관련 자격증, 뭐 상담 심의사 2급 이상이라든지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 그리고 또 전문 상담사 2급 이상 이런 어떤 상담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청소년 시설에서 일했던 경력이 좀 그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중독과 관련돼서 교육들을 이수한 그런 이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좀 우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연봉은 어떻게 뜨나요? 청소년 시설에서의 경력이 전혀 없으신 상태로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만약에 취업을 한 경우라고 생각을 했을 때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좀 미미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신 이제 연봉이 이제 호봉제 이고 그다음에 승급제도라는 게 있어서 연차가 좀 쌓이고 또 인사고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승급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이제 연봉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사고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센터마다 사실 기준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해 이제 신규 직원들이 어떤 신규 프로그램이라든지 센터 운영에 또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하는 그런 어떤 직무평가 같은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동료들 간에 그리고 또 팀장하고 뭐 센터장의 여러 가지 그 다면 평가들을 실시하는 이런 부분들,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공모 사업을 수주한 어떤 실적들이 있는지 아니면 너무 근태는 너무 기본적인 거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 대한 실적들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인사고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성실함을 기본 베이스로 적극성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우리 센터에 이것만큼은 최고다라는 복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센터가 작년에 그 강북구에서 중구로 이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센터의 환경이 굉장히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담 기관에서 저희 센터에 기관 방문을 오시면 이 근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들 부러워하시고요. 직원 탕비실이나 휴게 공간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직원들이 휴식이나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있게 한 부분들이 있고요. 뭐 직원 복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유연 근무라든지 탄력 근무라든지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최대한 많이 제가 좀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휴게 공간이 있다라는 게 진짜 네. 가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네. 탕비실의 어떤 면적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이전할 때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청소년 상담 공공기관에서 일할 때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 채용할 때도 면접 볼 때 좀 응시를 하신 분들에게 꼭 묻는 질문이 있는데 상담과 행정적인 부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꼭 질문을 하거든요. 상담에 대해서 많이 접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은 조금 실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친구들을 직접 만나는 그런 어떤 비율보다 어떤 프로그램 기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행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아이센터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꾀하고 있는 시기라서 좀 행정 비율이 조금 더 줄어들고 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은 또 많이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긴 합니다. 장점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단점의 또 반대 부분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 연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기획하고 진행되는 어떤 프로세스나 메커니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히 많이 경험을 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많이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아이센터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아이센터가 같이 연합으로도 교육들을 해마다 많이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 차원에서도 외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하는 다양한 교육들, 그리고 또 뭐 슈퍼비전, 공개 사례 발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밖에서 그것들을 찾아 헤매지 않고 센터에서 되게 많은 그런 어떤 교육적인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찾지 않고 교육을 같이 네.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네. 장점처럼 다가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디지털 트라우마나 아니면 딥페이크 같은 그런 것들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떤 접근을 하고 계시는지. 딥페이크, 뭐 디지털 트라우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새롭게 일어나고 그 안에서 청소년 친구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거나 어떤 범법행위를 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일단은 청소년들이 좀 디지털 상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들을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좀 분별하는 그런 어떤 눈도 키우고 그리고 자기가 디지털 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 예방 교육을 좀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디지털 피해 외상과 관련된 선별척도를 개발을 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친구들이 그 경험했던 어떤 피해들이 뭐고 그것들로 인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들을 하고요. 그리고 연결해서 뭐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병원 연계까지 연결을 하면서 어떤 사후 조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거나 조금 뿌듯했던 보람이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친구는 제가 그 상담을 했던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친구였었는데 뭐 연애 청소년 내담자와 다름없이 굉장히 이제 아빠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센터에 온 친구였고요. 장발에 머리를 하고 앞머리로 눈을 다 가리고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접촉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런 친구였었는데 한 1년여간 상담을 하면서 그 친구의 머리가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뭔가 머리가 굉장히 짧아지면서 눈을 이제 내놓고 저랑 이제 눈을 마주치고 상담을 하고 자기 표현도 하고 이제 학교에서의 생활들도 변화가 있으면서 또 자기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요리 쪽 관련한 그 분야로 이제 전문대에 진학을 하고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스스로 좀 자기 내면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좀 깨고 나오는 과정이라든지 또 방향성을 찾아가는 이런 것들을 옆에서 제가 지켜보는 과정 자체가 저한테 너무 보람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성과가 눈으로도 보이는 맞아요. 머리가 이렇게 짧아지는 예.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로. 어떤 성격을 가지면 청소년 상담사에 조금 더 적합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들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봐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 청소년들이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나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그냥 그 자체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좀 봐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열린 개방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상담 외에도 다양하게 행정을 해야 되는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각오가 좀 되어 있으신 분들이었으면 좋겠다. 청소년의 잠재력과 행정 가능성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희 센터가 뭐 작년에 이전도 했었었고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작년부터 좀 올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년에도 좀 여러 변화를 아이센터가 좀 겪을 예정이어서 이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번아웃을 겪지 않고 예, 좀 심신을 잘 다스리면서 변화를 좀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에게는 지금 가장 큰 숙제이고 목표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상담자로서는 또 상담심의사 1급이라든지 임상심의사 1급 같은 자격증들을 좀 취득을 하고 열심히 더 전문가로서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혹시 번아웃이나 소진에 대해서 좀 대비하는 루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내향형의 사람이라서 원래 전혀 내향인 같지 않으세요? 그런가요? 저는 사실
혼자만의 어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든 좀 짬을 내서 혼자 뭐 산책을 하던 하다못해 카페를 가던 제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아주 가까운 곳이라도 혼자서 여행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예, 가고 있습니다. 네. 가장 좋았던 여행지가 있다면? 가장 좋았던 여행지는 호캉스였습니다. 네. 혼자만의 시간을 정확히 네. 누릴 수 있는 그곳이 어디든 네, 저 혼자만 있다면 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꿀팁이었네요. 네. 오늘은 청소년 상담 공공기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청소년 상담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주신 김지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상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